시청자 여러분, KDS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전역에서 수집한 노숙자 실태에 대한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형성하는 숨겨진 이야기, 역동적인 지역, 그리고 회복력 있는 영혼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2025년 미시간주의 노숙자 문제라는 생생하고 현실적이며 인간적인 까다로운 주제를 다룹니다. 이 여행은 경치 좋은 풍경이나 매력적인 휴양지를 찾는 일반적인 여행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 대신 우리는 대호수주에서 거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깊이 탐구하고 현실을 이해하고 목격하는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편안한 음료 한 잔으로 몸을 풀고 편안히 앉아 함께 탐험할 준비를 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에 미시간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해안선, 광활한 소나무 숲, 번창하는 도시로 유명한 이 주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노숙자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미시간 노숙자 종식 캠페인은 1,326명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까지 주택비용 급증, 경제적 불안정, 지원 시스템, 부족 등으로 인해 이 숫자가 35천 명, 심지어 30천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 문제는 디트로이트나 그랜드 래피즈와 같은 대도시의 경계를 넘어 시골 지역, 호숫가 마을, 심지어 어퍼반도의 험준한 지형까지 확대되었습니다. KDS 뉴스의 목표는 통계에 담긴 진실을 깊이 파헤쳐 미시간 이야기의 모든 측면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KDS 뉴스를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고 호기심 많은 탐험가들의 커뮤니티에 가입하기 위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의 사명에 활력을 불어넣고 진정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최신 릴리스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노력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알면서 함께 이 여정을 헤쳐나가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회 노숙자 문제의 배경. 먼저 더 넓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33만 이재중명이라는 수치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변화하는 위기의 핵심 지표입니다. 자녀를 둔 가정, 재향군인, 위탁보호에서 벗어난 청년, 고정소득으로 생활하는 노인 등이 모두 이 복잡한 양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은 사람 중 거의 절반인 48%가 어린이가 있는 가구인데 안정성을 박탈당한 젊은이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 통계는 훨씬 더 의미심장합니다. 이론의 25년에는 57%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잠재적으로 총 인구가 35천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기는 주로 저렴한 임대주택의 심각한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미시간주에는 현재 약 188,000 채의 임대주택만 있고 임대료는 불과 3년 만에 36%나 급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일자리 감소, 사회 안전망 악화 등의 문제가 고려되면 위기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KDS 뉴스의 접근 방식은 멀리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잡한 문제의 모든 측면을 밝히는 데 전념하는 참여, 스토리텔러의 접근 방식입니다. 위기의 지역적 차이. 미시간주의 노숙자 문제는 획일적인 모습이 아니다. 다양한 어려움과 지역적 강점이 뒤섞인 모자이크와 같다. 눈 덮인 숲과 고립된 지역사회가 특징인 광활한 어퍼반도에서는 노숙자 인구가 2013년에 1총 22명에서 1,204명으로 17%나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대피소가 50마일 이상 떨어져 있고 혹독한 겨울로 인해 생존이 더욱 어려운 지역에서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시간 남동부와 엄지 지역은 산업 쇠퇴와 심각한 주택 시장 압박을 반영하여 두 자릿수 증가를 보였습니다. 한편 웨스트 미시간은 비영리 단체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그랜드 레피즈에서 안정세를 보였고 디트로이트 도시권도 도시 지원 시스템의 힘으로 약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각 지역은 마치 험준한 경계로 정의된 지도처럼 고유한 어려움을 안겨주며 우리의 탐험은 그 경계를 하나하나 추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 위기의 근원을 밝히다. 이러한 위기를 촉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여기서 가장 큰 원인은 주택 가격의 급등입니다. 미시간 가구의 약 30%가 주택 비용으로 인해 부담을 받고 있으며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임대료에 지출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경우 이 수치는 51%까지 증가합니다. 진로에 따르면 중간 임대료는 2023년 후반에서 2024년 후반까지 7% 증가했으며 랜싱에서는 현재 원룸 아파트 가격이 약 $200입니다. 시간당 15-50달러의 미시간 최저임금을 받는 개인의 경우 세금 공제 전 월 소득은 약 $2,000이고 임대료를 지불한 후 기타 모든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겨우 $800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가구의 41%는 주택, 육아, 식량, 건강관리의 복합적인 요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 한 가지, 예를 들어 자동차 수리나 병원 방문만으로도 취약한 재정 균형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끊임없이 반복되며 오늘 우리는 그 여러 겹의 층을 벗겨내고 있습니다. 주미지방 이니셔티브 미시간은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2023-2025년 노숙자 문제 종식 실행 계획은 노숙자 문제를 드물고 단기적이며 일회성 사건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야심찬 노력입니다. 혁신적인 대책 중 하나는 12개 지역에 $400만 할당하는 보호소 전환 시범 프로그램입니다. 이 실용적인 이니셔티브는 곧바로 쉼터로 보내는 대신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임대료 지원, 공과금 지불, 심지어 버스 티켓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뇌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중 55%가 안정적인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머스키고는 2025년에 임시합법적 야영지를 조성하여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안전하고 규제된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KDS 뉴스에서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과감하고 유망한 진전을 나타냅니다. 미시간주의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선두에 섰다면 어디에 자원을 집중할 것인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주택 건설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임금 인상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 숫자를 인간화하기. 통계는 종종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모든 숫자 뒤에는 인간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자녀를 둔 가족이 노숙자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아버지가 집이기도 한 차 안에서 딸의 숙제를 부지런히 도와주는 모습, 또는 어머니가 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자신의 식사를 희생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인종적 불평등도 심각합니다. 흑인 주민은 주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지만 노숙자 인구의 무려 50%를 차지합니다. 이는 오랜 체계적 불평등의 결과입니다. 재향군인
청소년, 노인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긍정적인 추세도 나타났습니다. 2023년에는 신규 노숙자와 재양군인 노숙자가 감소했는데 이는 타깃을 잡은 지원이 실제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추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며 미시간 지역 사회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는 이들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지역 사회의 연민 행위.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사회는 숨겨진 영웅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노숙자 수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칼라마주에서는 전직 노숙자 권익 옹호자 마이크 칼이 이끄는 카드보드 예언자라는 조직이 무료 세탁 서비스, 임시 호텔 숙박,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귀를 제공합니다. 개인적으로 노숙 생활을 경험한 마이크 칼은 누구도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느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플린트에서는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위생키트와 담요를 배포하고 트래버스 시티에서는 세이프 하버 쉼터가 겨울 동안 침대를 추가하여 매일 밤 200명 이상을 수용합니다. 마케트에서도 지역교회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지하실을 개방해 따뜻함과 쉼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화려하지 않을지 몰라도 역경 속에서도 인간 정신이 지속적으로 강인함을 보여주는 필수적인 생명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 주택 위기에 대한 자세한 고찰. 이제 이 위기의 핵심 문제인 주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시간의 임대 시장은 압력솥과 같습니다. 공실률은 5% 미만으로 저소득 임차인에게는 선택권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시간당 샬도 달러를 버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세전 월 소득은 약 2,400달러이지만 그랜드 래피즈의 평범한 아파트 가격은 약 1,500달러입니다. 임대료를 지불한 후 부모에게는 음식과 교통비, 육아비, 예상치 못한 비용 등 기타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900달러만 남습니다. 주 전체적으로 임차인의 51%가 주택 비용으로 인해 부담을 받고 있으며 진로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임대료가 36% 상승했습니다. 옹호자들은 2030년까지 저렴한 주택 20만 채를 추가로 건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건설 속도는 필요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포괄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2025년에는 I-75 고속도로변에 텐트를 치고 모텔에서 생활하며 꿈을 미루는 가족들이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미래의 과제를 예상합니다. 2025년을 내다보면서 미시간은 상당한 역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과 강제 퇴거 금지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방 팬데믹 지원이 2024년에 사라져서 주 예산이 부족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노숙자 수는 2024년에 6,304명에 달했으며 이 중 어린이가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그중 미시간주의 노숙자 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 전문가들은 엄격한 임대료 통제부터 포괄적인 구역 지정 개혁,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주택, 우선 접근 방식까지
다양한 잠재적 해결책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러나 자금이 부족하고 정치적 의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길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2025년은 전환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장기간의 투쟁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는 국가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 특히 이러한 위기에 처한 어린이들의 처지는 가슴 아프다. 미시간주의 노숙 학생들은 불안정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 몇 주 동안 교육이 중단되어 평균 주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속도로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소파 서핑을 하거나 차량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시간 공공정책연맹에 따르면 이들 학생 중 58%만이 제때 졸업합니다. 안정적인 집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교사들은 배고프거나 방향 감각을 잃거나 소극적인 학생들을 자주 만납니다. 플린트의 한 교장은 비밀의 무기에 짓눌려 결국 눈물을 흘리기 전까지 자신의 어려움을 숨긴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위험에 처한 미래를 나타냅니다. 여행을 통해 참여를 촉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몰입형 여행 다큐멘터리가 노숙자 문제와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행동을 촉발하는가? 아니면 단지 통렬하면서도 수동적인 관찰로만 활용되는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통찰력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진전의 격려적인 신호.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보입니다. 재향군인 노숙자 수는 주택과 지원 서비스를 통합한 VA 프로그램 덕분에 감소했는데 이 모델은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노숙자가 된 사람들의 수는 앞서 언급한 쉼터 전환 이니셔티브와 같은 조기 개입을 통해 감소했습니다. 애나버에서는 2024년 이니셔티브를 통해 수십 명의 주민에게 상담과 취업 지원을 제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용도가 변경된 교회가 혹독한 겨울 동안 50가구를 대피시키는 대피소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점진적인 승리이기는 하지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된다면 미시간은 2025년까지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 다큐멘터리 여정을 매핑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포괄적인 여행 다큐멘터리로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디트로이트에서 여행을 시작하여 험난한 뒷골목과 붐비는 대피소를 탐험하고 엄청난 고난을 견뎌낸 사람들과 교류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식사를 나눠주는 플린트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북쪽의 마케트로 향했습니다. 눈 덮인 도로와 도움을 찾기 위한 먼 거리의 어려움이 생존 스토리의 무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여행 경로에는 이오니아와 알페나 같은 작은 마을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곳의 지역교회는 종종 임시 피난처 역할을 하며 머스키곤에서 여행을 마무리하며
혁신적인 합법적 야영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세련된 영상을 포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모습, 투쟁, 그리고 미시간의 진정한 본질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정을 되돌아보며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자. 조사하던 중 자동차 공장에서 일자리를 잃은 후 지금은 두 어린 아들과 함께 트럭에서 살고 있는 랜싱의 한 아버지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내가 제공할 수 없는 집을 그들에게 약속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이는 KDS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추구하는 이유를 뚜렷이 일깨워줍니다. 바로 이런 목소리를 세상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살아 숨쉬는 개인을 나타냅니다. 도시와 농촌의 불평등, 미시간주의 노숙자 문제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차이가 크다. 디트로이트와 같은 도시에는 쉼터와 급식소가 많이 있지만 종종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500명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300개의 침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어퍼반도나 미시간 중부 농장지대에서는 자원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며 지원시설이 너무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아이언우드에 사는 가족은 가스비조차 감당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침대 하나를 사려면 60마일을 이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지역 사회 모두 서로 다른 형태로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고속도로를 따라 텐트 캠프가 늘어서 있는 반면 농촌 거주자들은 고립된 트레일러나 멀리 떨어진 산림 지역에 자신들의 어려움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 정책 토론과 미래 방향.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지자들은 앞으로 나아갈 최선의 길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중독과 실업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쉼터를 제공하는 주택, 우선 접근 방식을 주장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저렴한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엄격한 임대료 통제 조치나 세금 인센티브를 주장합니다. 또한 전면적인 경제 개혁 없이는 이러한 조치가 단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일 것이라고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시간주는 2025년에 시범 프로그램, 소규모 주택 커뮤니티, 규제된 캠프 등을 실험하여 어떤 솔루션이 지속 가능한 변화를 가져올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러나 팬데믹과 관련된 연방 지원이 사라지고 주 정부 자금도 부족해지면서 어려움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정신 건강과의 연관성. 이 위기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정신 건강입니다. 미시간 노숙자 인구의 약 25%는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정신분열증 등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소 측에서는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거나 보이지 않는 동료와 이야기하거나 임시 거주지를 떠나기에는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매일 만난다고 보고합니다. 주정부의 정신건강 시스템은 자원이 부족하여 시골 지역에 진료소는 거의 없고 도시 지역은 대기자 명단이 길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강제퇴거나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와 합쳐지면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옹호자들은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상담, 약물 치료, 지속적인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진입 5년에 내내 이러한 솔루션에 정신건강 관리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까요? 이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질문이다. 약물 사용과 노숙자 문제에 미치는 영향. 노숙자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약물 남용 문제입니다. 미시간 노숙자 인구의 약 20%는 오피오이드, 알코올, 메스암페타민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주된 문제가 아니라 종종 더 심각한 절망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치료 옵션은 제한적이며 해독 시설은 수용 인원이 꽉 찼고 재활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에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디트로이트에서 구호팀은 추위와 같은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고립으로 인해 어려움이 더욱 심화됩니다. 그랜드래피즈의 술중독 퇴치 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은 주택 지원과 회복 지원을 결합함으로써 희망의 빛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규모는 아직 작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따뜻한 보살핌과 실용적인 솔루션을 결합하여 2025년 미시간주의 전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 실천하는 지역사회 회복력. 엄청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친절과 연대의 행동은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입실란티에서는 지역 이발소가 노숙자들에게 무료 이발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외모뿐만 아니라 존엄성도 회복시켜줍니다. 잭슨에서는 어느 관대한 농부가 인겨 작물을 지역 보호소에 기부하여 매주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토스키에서는 아이들이 레모네이드 판매를 통해 $500를 모아 지역 식료품 저장고에 기부했습니다. 이러한 풀뿌리 활동은 규모는 작지만 실질적인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안전망을 형성합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인간 정신과 긍정적인 변화의 잠재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청소년의 취약성.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 성인, 특히 위탁보호에서 벗어난 청소년이나 학대 가정에서 벗어난 청소년의 공영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미시간주에서는 매년 3,000명이 넘는 청소년이 이 취약계층에 속하며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의 지원이나 충분한 저축이 없다면 이런 사람들은 소파 서핑, 노숙, 심지어는 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랜싱에서는 마이 브러더스 키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50명의 청소년에게 멘토링과 직업 훈련을 제공하지만 이는 주 전체의 수요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지원 시스템을 크게 확대하지 않으면 2025년에 위기 속의 위기를 목격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을 통해 사회 문제를 계속해서 탐구한다면 KDS 뉴스는 다음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다른 주의 노숙자 문제에 주목해야 할까요? 아니면 의료나 교육과 같은 다른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 아래에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 여행을 마무리하며 2025년 미시간주의 노숙자 문제에 대한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복잡하고 시급하고 매우 인간적인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급등하는 임대료부터 풀뿌리 운동의 결의, 불안정에 갇힌 어린이부터 역경 속에서 솟아오르는 희망의 불꽃까지 미시간은 국경을 넘어 널리 공감을 얻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KDS 뉴스의 사명은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느끼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변화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탐험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다음 다큐멘터리 모험에 다시 참여해 주세요. 안전한 여행을 기원합니다. 친구들,